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의 배도환 엄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망의 첫 강의네요. 네. 네, 진짜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첫 영상이니까 저희 부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저희는 웹상에서 와인쟁이 부부로 활동하고 있는 와인 애호가 부부입니다. 각자 와인 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결혼 후에 1년 동안 와인을 테마로 세계를 여행했어요. 그리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계속해서 와인 산지를 여행했고 지금까지 총 500여 곳의 와이너리를 방문했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와인과 관련한 일로는 대학 또는 이제 모임 등에서 와인 강의를 하거나 주로 책을 집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와인이 아직 낯선 분들에게 저희 부부가 다년간 쌓은 와인 지식이나 노하우 같은 것들을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영상을 보고 나시면은 와인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죠. 네.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와인 액세서리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와인이라는 게 와인병에 담겨서 이렇게 판매가 되기 때문에 와인은 이제 사서 마시는 일련의 과정, 행위에서 여러 가지 도구, 그러니까 네. 이런 액세서리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와인은 구매부터 시음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필수적인 액세서리들도 있지만 그 밖에 와인을 즐기는 요소들을 좀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깨알 같은 액세서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솔직히 그 모든 리뷰를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 부부가 여태까지 와인을 마셔오면서 이렇게 아름아름 모아왔던 여러 네. 와인 액세서리들을 소개하고요. 그 용도와 쓰임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와인을 마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와인 액세서리, 바로 와인 오프너입니다. 네. 저희 앞에 여러 종류의 와인 오프너들이 있는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와인 오프너, 네. 이제 이걸 코르크 스크류라고 부르는데요. 이 오프너가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 있는 모양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네, 사실 이게 명칭이 따로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걸로 웨이터스 프렌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네. 부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와인 오프너, 스크류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웨이터스 프렌즈 달라고 하는 것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기 명칭이 있어요. 네. 네. 하여튼 이 소믈리에 나이프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 소믈리에 나이프, 웨이터스 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군인의 총 같은 거죠. 소믈리에한테는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될 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특이한 모양의 오프너, 이것도 익숙하실 텐데요. 버터플라이 코르크 스크류라고 하는 오프너입니다. 웨이터스 브랜드와 함께 정말 많이 쓰이는 오프너인데요. 이름이 참 길죠. 그렇죠. 마치 나비의 날개가 펼쳤다 접혔다 하는 모양이어서 그렇게 붙였다고 해요. 네. 이 외에도 윙 코르크 스크류, 코르크 이스트랙터, 오울 코르크 스크류, 엔젤 코르크 스크류라는 다채로운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형태의 코르크 스크류도 있죠. 네. 이거는 레버 코르크 스크류입니다. 이름 그대로 레버가 달린 코르크 스크류예요. 이렇게요. 네, 손에 익으면 매우 빠르게 코르크를 제거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와인 테이스팅장이나 행사장 그런 데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고요. 네네. 사실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요. 네. 네. 그리고 다음 소개할 액세서리는 레빗 코르크 스크류예요. 네. 이게 마치 토끼의 귀를 연상하게 하는 디자인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고요. 네. 와인 초심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좀 복잡한 형태지만 익숙해지면 진짜 레버 코르크 스크류만큼 많은 와인을 오픈하는 파티나 혹은 와인 행사 같은 데서 아주 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 오프너인데 바로 네. 아쏘입니다. 네. 아쏘의 다른 이름으로는 트윈프로, 코르크 플러, 버틀러스 프렌드라는 그러니까 집사의 친구라는 명칭이 있어요. 네. 요 아소라는 이름은 독일어인 아크소에서 유래했는데 뜻이 깨달음의 아하예요. 그래서 아소를 처음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걸로 어떻게 와인을 오픈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지만 네. 사용법을 안 다음에는 이해했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아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오프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T자형 오프너입니다. 네. 이거는 장단점이 뚜렷한 오프너죠. 네. 장점은 정말 단순한 사용 방법 그리고 휴대성입니다. 네. 그 그리고- 단점은?
정말 힘이 많이 들어요. 네. 힘이 정말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쓰고 싶지 않은 오프너이긴 한데 네. 이게 또 해외를 여행할 때 네. 수화물로 나이프를 반입할 수 없을 때 네, 그럴 그렇죠. 때 좀 요긴 하죠. 네. 자, 그 다음은 어떤 액세서리를 한번 소개해 보려 드릴까요? 와인을 오픈했으면 자연스럽게 와인을 따라야겠죠. 와인 글라스로 넘어가기 전에 소믈리에의 필수품 린넨을 설명해 드릴게요. 네. 보통은 어두운 색이나 붉은색 계열을 사용합니다. 네. 네, 요 레드 와인의 색이 붉다 보니 밝은 색의 린넨을 사용하면 얼룩이 바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네. 저는 소믈리에로 일을 할 때 이 린넨 기술을 꼭 체크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믈리에 나이프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한테는. 또 집에서 와인을 마실 때는 와인 오픈 때보다는 와인잔을 씻어서 물기를 닦아낼 때 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레스토랑에서도 와인 글라스를 세척 후에 물기를 제거하는 과정, 그러니까는 세척부터 물기 제거의 모든 과정을 와인 핸들링이라고 불러요. 글라스 핸들링. 여하튼 린넨은 여기저기 아주 너무나 필수 아이템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소믈리에 일을 좀 오래 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주로 마시는 역할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린넨의 소중함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와인 글라스 세척용, 그러니까 물기 닦는 용으로 따로 하나는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거는 글라스 전문 회사에서 나오는 그 세척용 네. 린넨이잖아요. 그죠? 네. 이제는 와인 글라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아주 기본형으로는 4종의 와인 글라스가 있어요. 지금 준비한 글라스는 와인의 장르에 맞춰서 스파클링 와인잔, 네. 화이트 와인잔, 레드잔, 네. 그리고 디저트 와인잔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와인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와인에 진지하게 몰입하는 와인 애호가 분들은 와인의 스타일에 적합한 전용 글라스를 사용하는 걸 즐기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의 입장에서 다채로운 글라스, 그리고 기왕이면 좋은 글라스를 수집하는 건 요거는 셰프가 요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칼이나 좋은 주방기구를 사는데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와인 글라스 설명을 하려면은 뭐 와인 한번 따서 마셔볼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탈리아 중부 마르케 지역의 가성비 좋은 와인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와인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이름 비고르잖아요. 네. 재작년쯤에 굉장히 핫했죠. 그 이유가 뭐죠? 이 와인이 BTS 그룹 가장 유명하죠. 네. 그 멤버분 중에 한 분인 정국님이 즐기시는 와인으로 알려져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젊은 층의 와인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이탈리아에서도 중부에 마르케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토스카나 옆에 있는 그 해안 동네인데 거기를 대표하는 와이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우마니 롱키 와이너리의 그러니까 약간 중저가 대표 와인이라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뭐 10년도 더 지난 일이긴 하지만은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많은 책이 있잖아요. 신의 네. 물방울. 네. 거기에 우마니 롱키의 와인 중에 요리오라는 와인이 있거든요. 그 와인이 맞아요.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한 번 있었죠. 네. 그래서 여전히 뭐 우마니 롱키라는 그 우마니 롱키의 그 요리오 와인은 뭐 어디 와인샵을 가든 간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네. 어떤 마트를 가더라도 있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 많은 와인이었는데 그래서 이 와인도 이제 뭐 우마니 롱키에 나오는 가성비 좋은 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와인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이 와인을 만든 포도 품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도 품종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산지오베자라는 이탈리아 전통 품종이 75%가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메를로라고 부르는 적포도 중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 품종 중 하나이거든요. 그게 메를로가 나머지 25%의 비율로 서로 이렇게 블렌딩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와인이라는 거는 단일 품종으로 만들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품종이 블렌딩돼서 만드는 와인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네. 이 와인은 두 가지 품종이 블렌딩된 블렌딩 와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이 와인 이름 비고르의 의미도 마음에 들어요. 비고르란 의미가 네. 이제 힘, 번영, 그다음에 강함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와인은 와인의 향과 맛 이외에도 시음자들을 좀 흥미롭게 만들 이야깃거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네네. 이 와인은 와이너리의 역사, 이야기, 또 유명인사의 사랑까지 와인을 마시는 자리에서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꽤 많은 아주 매력적인 와인이죠.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이 와인을 마셔봐야겠죠? 와인의 네.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네.
사실 많이 마셔본 와인이긴 해요. 네, 맞아요. 하여튼 오늘 와인 액세서리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자, 이 중 정선 씨가 가장 좋아하는 와인 액세서리를 하나 골라서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기본형인 이 웨이터스 브랜드를 이용해서 와인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첫 강이고 보시는 분들이 익숙한 오프너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자, 요새 처음에는 요 날로.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스코리로 코르크 사이에 스코리를 박아 넣어서 깊게 하나 정도 나올 때까지 넣고 올려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오픈해 주시면 됩니다. 중얼중얼 해주세요. 됐어요. 네. 간단하죠? 네, 네, 자 이제 와인을 잔에 따라 마시면 됩니다. 네. 이때 한 가지 아이템을 더 소개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바로 드롭스탑입니다. 이거는 와인 행사장이 아닌 이상 개인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하지만 있으면 사용해보면 너무 아주 편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와인 서빙할 때 병 입구부터 와인이 흘러내리는 거 계속 신경 써야 돼요. 맞아요. 되게 네. 신경 쓰이거든요. 맞아, 되게 이게 신경 쓰이잖아요. 자꾸 내려와서 밑에 적시거든요. 맞아요. 이게 없다면. 네, 그래서 이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이템이에요. 와인 병목에 끼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편하죠? 네, 이제 와인을 한번 따라 볼까요? 네. 소리가 똘똘똘똘똘 소리가 나네요. 네. 네,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엄청 깔끔해요. 지금 손에 린넨이 없어도 불안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저 린넨 주시겠어요? 이렇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딱 병목을 닦아주는 네. 이거 안 닦아도 이렇게 전혀 예, 네,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깔끔하게 네. 많이 땄습니다. 저희가 이제 되게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 글라스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네. 이렇게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와인 스타일에 맞춰서 글라스를 달리해야 될까, 막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너무 유난을 떠는 게 아니냐. 네. 솔직히 여기다 마셔도 되고 여기다 마셔도 되고 다 상관없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애초에 그 와인을 와인 글라스에 따라서 마셔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죠. 네.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로지 시음자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연 와인이라는 술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반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얼마나 와인을 감각적으로 즐기고 싶은가, 어떻게 마실 것인가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와인의 향과 맛을 더 잘 느끼기 위해서 와인 글라스를 꼼꼼히 선택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유별나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좋은 와인 글라스를 찾는 걸까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좋은 와인 글라스에 와인을 마시면 와인의 향과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와인의 글라스의 종류에 따라 와인에서 느껴지는 향의 차이는 와인 초보자분들이라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와인의 다채로운 스타일에 맞춰서 와인잔을 구비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죠. 네. 네, 아까 질문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에 대한 답은 명료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면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저희 부부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여행을 하면서 세계 와이너리를 많이 돌아봤잖아요. 네. 현장에서 많은 와인 시음을 했었는데 이 와이너리 투어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항상 와인을 준단 말이에요. 테이스팅 하라고. 맞아요. 그러면은 그 와인을 정말 정통적으로 생산하는 그곳에서 와인 스타일에 따라 맞춰서 와인 글라스 줬냐? 이렇게 물어봤다면은 아니라고 저희는 대답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대개는 아니었어요. 네. 이제 같은 환경과 같은 조건에서 시음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잔이 좀 더 규격화되고 평범해지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인아웃 잔에 네. 많이 따라주죠. 그런데 이제 소믈리에 입장에서 그리고 와인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이들에게 와인의 스타일에 맞춘 와인 글라스를 구비하는 것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실제로 여러 스타일의 잔에다가 똑같은 와인을 따라서 마셔보게 되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와인 글라스 형태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 네. 와인 글라스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바로 와인잔을 지지하는 베이스, 네. 그리고 그 위에 일자로 솟은 가늘고 긴 스템, 네. 그리고 와인을 담는 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볼의 끝, 입을 갖다 대는 얇은 부분을 림이라고 부릅니다. 네.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베이스는 당연하지만 와인잔을 바닥에 세우기 위해서 있습니다. 네,
요 스템은 뭐 다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다리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네. 와인잔을 편리하게 잡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네. 이렇게 잡죠. 네. 그리고 이 볼은 네. 입구가 이렇게 좀 좁게 되어 있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디자인된 이유가 있습니다. 와인의 향을 잔 안에 모아두기 위해서예요. 네. 와인을 잔에 따르면 좀 야박하지만 와인잔의 절반이야. 근데 절반도 아니야. 한 30% 정도밖에 안 따라줘요. 맞아요. 예, 평균적으로 3부 정도를 채우는데 네네. 그러면 잔에 담긴 와인의 표면 위로 빈 공간이 생기겠죠? 네네. 그걸 아로마 컬렉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와인 표면에서 발산되는 향들을 모아주는 공간이에요. 네. 그리고 입술에 닿는 요 림은 잔의 구성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네. 그 이유는 림이 입술에 닿을 때 글라스의 이질감을 최대한 없애고 자연스럽게 와인이 입안에 들어오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좋은 와인 글라스는 두께가 얇고 가벼운 편이죠. 네. 그렇죠. 물론 깨지기 쉽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가의 와인 글라스일수록 핸들링할 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와인잔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정석은 이렇게 스템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사실. 네, 저희 부부도 스템을 잡는데 주로 그 이유는 그게 편해서요.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와인잔은 솔직히 어디를 잡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와인에 뭐 이렇게 잡아야 되는 법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열이 이제 와인에 닿아가지고 와인의 풍미가 좀 변할 수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될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와인을 이렇게 마시는 행위를 할 때는 편하게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테이스팅이랑은 좀 다르겠지만요. 네, 사실 사람의 체온이 37.5도 정도 되니까요. 당연히 손의 열이 와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네. 다만 그러려면 손바닥으로 와인의 볼을 계속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마치 이거는 브랜디 마시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는 좀 상상해 보세요. 테이블에서 보통 음식과 함께 와인을 마시잖아요. 네. 음식을 한참 먹다가 목 막힐 때 또는 이제 그 국물이 필요할 때 와인 마실 때 마시고 내려놓고 또 음식 한참 먹다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럴 때는 굳이 내 손에 그 열이 와인잔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오히려 실내의 온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해 주실 게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와인 글라스를 잡고 씹을 때 되게 편한 방법으로 잡으면 되는데 이런 스템에 대한 강박증이 생겨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다리를 집어야 된다. 근데 이 스템 강박증을 보기 좋게 뒤집어서 만들어진 와인 글라스가 바로 이 스테인리스 와인 글라스입니다. 네, 이 스테인리스는 바로 이런 글라스, 그러니까 스템이 없는 글라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말 그대로 뭐 다시 얘기하지만 스템 자체가 빠져 있는 물잔처럼 생겼죠. 네. 네,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제 뭐 보시다시피 당연히 베이스도 없고요. 그냥 예쁜 물잔처럼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라스를 처음 봤을 때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네, 처음으로 이 스테인리스 글라스를 출시한 곳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글라스 제조회사 리델사였습니다. 네, 200년이나 넘는 역사를 가지고 온 회사거든요. 바로 요거 이리들이죠. 네. 근데 이 스테인리스 잔이 딱 출시가 되니까 그 자신감에 제가 어떡하지? 저걸 누가 사지 했는데 소믈리에들이 다 사요. 아, 맞아요. 네, 너무 편안한 걸 아니까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와인 글라스 명가가 업계에 혁명을 일으켰던 아주 제 머릿속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혁명 같은 사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인리스 글라스가 요즘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집에 손님 초대하게 되면 항상 이거를 내놓습니다. 이거보다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와인 마실 때도 이렇게 얘는 좀 쓰러뜨리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얘는 잘 안 넘어지고 찬장에 넣을 때도 공간이 좀 적게 차지해요. 그래서 네. 되게 편리하면 얘는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글라스입니다. 이거는 또 손에 잡기도 편해요. 네. 그립감이 생기고 맞아요. 스월링할 때도 네, 편한 두 가지 디자인도 형태가 있죠. 있고요. 네. 네. 이게 또 식기세척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요즘에는 리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와인 글라스 회사에서 스테인리스 와인 글라스가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와인잔의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우선 화이트 와인은 레드 와인보다는 이 작은 글라스에 담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네. 볼이 작아야 되는 거죠. 네. 그 이유는 좀 차갑게 칠링한 화이트 와인의 온도를 가급적 오랜 시간 유지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반대로 레드 와인은 화이트 와인보다는 크고 넓은 볼을 사용해요. 네. 그 이유는 레드 와인은 화이트 와인보다 많은 요소가 녹아있기 때문에 향과 맛의 다채로움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네. 넓은 볼 안에서 와인의 향을 좀 자유롭게 발산시키려고 네. 넓은 볼을 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파클링 와인 글라스는 이렇게 생겼죠? 네, 이거 뭐라고 부르죠? 플루트 잔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이거는 얇고 긴 형태의 플루트 잔입니다. 네. 스파클링 와인의 아름다운 기포를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고요. 네. 또 이렇게 건배를 할 때도 쉽게 넘치지 않아서 오랜 시간 이제 사랑을 받아왔죠. 네, 마지막으로 달콤한 디저트 와인인데 이 달콤한 와인들은 좀 작은 글라스에 따라요. 네. 이런 인아웃 CM잔의 이 정도 사이즈도 딱 맞죠. 포트라던가 맞아요. 예, 네. 주정 강한 와인들, 스위트 와인들 여기에 마시는 편이고요. 네. 네, 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작은 잔에 마시는 이유는 너무 달아가지고 조금씩 마시라는 건데 그건 자신이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어떤 잔에다 마셔도 이런 잔에 마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다음 액세서리 아직 못한 게 몇 개 있거든요. 네.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요거는 오픈을 해볼 텐데. 네, 자, 요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와인 모임 장소에서 저희가 사용하면은 꽤 재미난 네, 거예요. 네, 마치 무슨 실험 도구처럼 생겼는데 이게 이제 와인에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행위, 즉 에어레이션을 도와주는 도구예요. 솔직히 간단한 모양의 대중적인 에어레이터와는 좀 더 이렇게 재밌는 형태의 에어레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간단한 형태고 얘는 좀 네. 이거는 와인병에 바로 꽂아서 와인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 안에 이제 요 공기가 산소가 들어가는 구멍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산소와 접촉면이 많아지는 거죠. 네, 한번 따라봐 주시죠. 소리가 좀 가까이서 들리면 뽀글뽀글 소리가 좀 나거든요. 네, 지금 마이크 가까이 있으니까 들릴 거예요. 지금. 아, 그냥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지금 공기 방울이 엄청 많이 생겼죠. 엄청 많이 생기죠. 네, 장난 아니네요. 자, 이런 게 있고. 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가끔 사용하면서 좀 재미나게 와인을 네. 마시고 싶은 시임 모임에서 쓰는 건데 네. 일단은 와인을 여기다가 채워요. 그러니까 재밌죠? 한 잔, 한 모금을 위한 디캔팅을 하는 거죠. 네. 지금 공기 접촉을 채우고 그다음에 이쪽을 열어줍니다. 이거 네, 채우고 그다음에 와인잔에 어디다 따르냐? 여기다가 따라주면 되죠. 근데 뭐 모임 같은 데 가셔서 이런 거 가서 사용하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들도 신기해하고 그죠? 네, 맞아요. 나를 위한 한 모금. 나를 위한 한 모금 디캔팅. 네. 아이고 넘어갔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사용을 하면 합니다. 됩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게 와인이 공기를 만나게 되면은 와인이 만약에 좀 탄닌이 많고 좀 강직한 와인이다 했을 때는 이렇게 좀 에어레이션을 해주는 게 와인을 마실 때 시음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와인을 즐길 때 네. 도움이 되는 여러 액세서리 중에 음. 와인의 시음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액세서리도 있어요. 아 뭘까요? 바로 요 아로마 키트입니다. 네. 이거는 소믈리에들이 항상 가지고 싶어하는 거죠. 네네. 네, 이렇게 책을 열듯이 아로마 키트를 열어보면 네. 향이 지금 폭발적으로 코가 난리가 나요. 예. 와인에서. 이렇게 네. 책자랑 아로마들이 병 안에 담겨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하나 맡아볼게요. 지금 코가 막 장난 아니에요. 레몬이네요. 시트러스. 한번 맡아보세요. 네, 레몬 향이죠. 이렇게 후각 훈련할 수 있는 아로마 키트. 좀 네. 비쌉니다, 근데. 네. 네, 잠시만요. 이런 아로마 키트들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꼭 시음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네, 와인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와인이 직업이 아닌 이상은요. 네네네. 자,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게 있죠. 네. 디켄터입니다. 그러네요. 아직 네. 남았습니다. 네. 아까 요것과 비슷해요. 요거는 나만을 위한 한 모금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병채로 하는 건데요. 네. 요 병을 이제 디켄터에 옮겨서 디켄터에서 다시 와인잔으로 따르는 네. 이제 그런 용도로 역할. 사용을 하죠. 네. 어차피 디켄팅에 대한 얘기는 또 따로 강의가 있으니까요.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네, 뭐 와인 마무리. 좀 시음을 한번 해볼까요? 아, 예. 여기서 따라놔가지고 네, 우리가 시음을 한번 해보도록 여러 하겠습니다. 잔에다가 어느 잔 선택하시겠어요? 이 저는 중에서 그냥 레전. 정석대로.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요 잔이랑 에어레이터를 사용한 거 비교해볼게요. 아까부터 약간 유제품 같은 약간 맑은 향이 올라와가지고 해서 너무 마시고 싶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느냐 와인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보다 좀 더 차갑게 마셔야 될 와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과실량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네요. 약간 산도도 좀 있는 편이고 향만 봐도. 입에 부드럽고 좀 찐득하게 붙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색감도 굉장히 진하고 맞습니다. 컬러감도. 정문님이 괜히 선택한 와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밸런스가 되게 좋은데요. 약간 네. 끝에 남는 약간 살짝 단맛도 좀 있고 그게 네. 입안 전체적으로 되게 조화스럽게 느껴지면서 네. 몇 잔을 뭐 더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와인인 것 같습니다. 이 검붉은 가실량의 찐 같은 느낌이 좀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드려봤습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잔 하나 그리고 오프너만 있으면 돼요. 네. 하지만 좀 재미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저희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또 와인 강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